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남규입니다. 자, 우리 SQL도 이제 점점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SQL 실습을 할 때 베이직 DML, 그 셀렉트에 대해서 배웠고, 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DDL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DML로 들어가는데, 처음에 배웠던 DML은 가장 기초적인 셀렉트문의 문법,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문의 문법, 아주 간단한 형태만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이 아이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깊숙하게 쓰는 방법을 다룰 텐데, 예를 들면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펑션도 배워야 되고요, 또 조인도 배워야 되고, 또 set operation, sub query, 멀티로우 펑션 등등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고급 기술, 고급 SQL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제는 그 첫 번째 주제인 펑션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함수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함수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 그리고 프로그래밍 시간에 배웠던 함수, 그리고 오늘 DB의 SQL에서 배우는 함수가 약간씩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물론 함수라는 것의 본질적인 뜻은 한 가지로 같겠지만, 우리는 SQL 시간에는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하면, 함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원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연산들의 집합, 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엑셀 시간을 또 생각해 볼까요? sum 뭐 어디에서 어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합을 구하는 함수였잖아요. 혹은 뭐 length하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있는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이러한 모듈을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함수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자, DB에서의 함수는 생성 주체에 따라서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 그리고 내장 함수,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뭐 length라든지 sum이라든지 뭐 아니면 average, min, max 이런 함수들은 우리는 지금 오라클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라클사에서 정의해서 미리 깔아놓은 그런 빌트인 함수인 거고요.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a to b라는 이런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aa, bbb 뭐 이런 이름의 어떤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겠죠. 이 함수를 정의한다라는 거는 이 함수의 기능을 정의한다라는 걸 텐데, 우리가 직접 정의하는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미리 정의되어서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함수를 내장 함수라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내장 함수이죠.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낼 수 있겠어요? 누가 뭘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함수라고 쓸 때는 내장 함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또다시 적용 범위에 따라서 단일행 함수로 나눌 수도 있고 다중행 함수로 나눌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레코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떠올리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떠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은 취소하고요. 많은 함수들은 요 행 하나에서 끝이 나요. 예를 들면 요 칼럼과 요 칼럼을 조합해서 요 칼럼으로 만들어라 라든지, 아니면은 요 칼럼에서 앞에 네 글자를 띄어서 여기에다 복사해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행에 대해서 함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함수를 우리가 한 행에 적용된다 해서 단일행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 단일행 함수가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 우리 학기 후반부에 다중행 함수라는 거를 다룰 텐데, 예를 들면 여기가 키였다고 해볼게요. 뭐 우리 학생들의 키였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학생들의 키의 평균을 구해라, 합을 구해라,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런 거는 한 행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행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함수를 다중행 함수라고 하고, 강의 후반부에, 오늘이 아니고요, 나중에 별도의 주제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만 더 설명을 하면, 다중행 함수는 추후에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그룹 함수 그리고 윈도우 함수로 다시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분류가 굉장히 애매해요. 얘네 세 개를 이렇게 패러렐하게 두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하나가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경우, 또는 동의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책마다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이제 채택한 기준은 그룹 함수 안에 집계 함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룹 함수와 윈도우 함수를 아울러서 다중행 함수라고 한다. 요 얘기는 나중에 이 주제를 다룰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다룰 단일행 함수에는 이 함수가 어떤 데이터 타입에 대해 적용하느냐에 따라 문자형 함수, 숫자형 함수, 날짜형 함수가 있습니다. 아마 액세스 시간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 액세스랑 비슷하네, 혹은 요 부분이 다르네, 요 정도로 비교를 하면서 정리하면 효율적일 것 같고요. 자, 데이터 타입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하는 역할에 따라서 제어를 하는 함수, 그리고 변환을 하는 함수, 그리고 널 관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널 관련 함수는 기능이 많기도 하고요. 함수가 많기도 하고 조금씩 헷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당황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함수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널 관련 함수에 대해서는 역할과 사용법을 반드시 잘 정리를 해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울 단일행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단일행 함수의 특징, 단일행 함수의 예를 한번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간단히 한번 해볼 텐데, 플레이어 네임이라는 칼럼이 있고요. 그 플레이어 네임에다가 length라는 함수를 입힌 거예요. 자, 즉 length라는 함수 안에 플레이어 네임을 집어넣어서 걔를 뭐 그대로 그냥 길게 컬럼 이름을 length 플레이어 네임이라고 해도 되지만,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엘리어스를 as 길이라고 주었습니다. 자,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면 오늘 다시 첫 실습이니까 전체 스크립트를 해서 깨끗이 만들어 놨고요. 자, 예문을 보면, 자, 저는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네임을 찍어주고, 그 플레이어 네임의 length라는 함수는 길이를 나타내는 함수인데, 한번 이그젬플로 보기 위해서 간단한 함수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플레이어 네임이라는 값이 그대로 원래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플레이어 네임의 길이를 뽑아줬단 말이에요. 자, 이 길이를 뽑아줄 때 요 4라는 값은 어디에서 왔냐? 그 옆에 있는 우르모브라는 이름에서 왔고요. 3이라는 값은 어디에서 왔냐? 유니준이라는 값에서 왔단 말이에요. 즉 자기 하나의 행 안에서 옆에 있는 데서, 왼쪽, 오른쪽, 옆에 있는 데에서 뭔가 값의 근거를 찾아왔지, 위아래에 있는 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이게 단일행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서 살펴보면, 단일행 함수는 각 행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만 작용하고 개별적으로 결과를 반환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단일 행 내에 있는 하나의 값을 사용하건 복수의 값을 사용하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키랑 몸무게를 더해라, 뭐 이런 함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를 쓰건 복수를 쓰건 상관이 없지만 한 행에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러 행에 걸친 값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중첩이 사용 가능하다라는 건데, 함수의 중첩이라는 거는 함수 안에 함수 안에 함수, 뭐 이런 식으로 함수 안에 파라메타로 함수를 쓸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혹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select 문에서 워낙 우리가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select 문에서 지금도 보면은 select 문에서 함수를 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함수가 select 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함수는 select 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select 문에서도 많이 사용되고요. where 절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order by에서는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그 함수는, 지금 보는 단일행 함수는 select, where, order by 절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 중에 단일행 함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 함수들을 뒤에서 다 이렇게 따로따로 종류별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큰 종류별로 개요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형 함수는 문자형 변수를 처리하는 거고요. 숫자형 함수는 숫자형 변수를 처리하는 거겠죠. 그리고 날짜는 당연히 날짜형 타입을 처리하는 거고요. 근데 변환함수라는 게 요 사이에 싹 들어가 있는데, 변환함수는 문자, 숫자, 날짜형 값의 서로 간의 타입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 위치에 넣은 게 타입 변환을 할 때 주로 날짜랑 관련된 타입 변환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보면 일단 to차 하면 문자로 바꾸는 걸 거고요. toNumber 하면 숫자로 바꾸는 거고, toDate 하면 날짜로 바꾸는 거겠죠. 네, 이 변환함수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날짜형 함수, 그리고 제어함수. 제어함수는 우리 그 논리값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참, 거짓. 그 참, 거짓의 논리값에 따라서 값을 처리하는 함수를 제어함수라고 부르고, 아까 잠깐 강조했었던 널 관련 함수. 널 관련 함수는 저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요 널 관련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각각의 이런 종류에 대해서 실제로 제공하는 함수 목록이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다, 완전히 다는 아니고 대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 중에 빨간색으로 제가 강조한 거는 다른 함수들도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런 함수들이 아주 자주 사용된다, 혹은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고 해서 강조를 한 것이니까, 그렇다라고 빨간색이 아닌 것을 무시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빨강은 빨강대로, 검정은 검정대로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자를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코드로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스키 코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고, 구글에서 뭐 아스키 코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거와 유사한 이런 표를 많이 보게 될 텐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16진수, 10진수는 서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를 알 수 있죠. 요거 뭐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자, 0x1이다. 그러면 0x라는 거는 얘가 16진수라는 것을 나타내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얘는 곱하기 16, 얘는 곱하기 1 해서 16진수를 10진수로 바꿔보면 얘는 해서 16 더하기 2에서 18이 되잖아요. 그래서 10진수와 16진수는 지금 어느 한쪽만 있어도 되는 거고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16진수가 편할 거고요. 사람 입장에서는 10진수가 편할 테니까 우리는 요 10진수를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널이라는 문자를 넣었다, 널이라는 값을 넣었다, 그러면 얘는 10진수로는 0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뭐 느낌표를 찍었다, 그러면 얘는 10진수로는 33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더 애매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문자로 숫자 4를 찍었어요. 자, 문자로 숫자 4를 찍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10진수로 4가 아니라 52가 되는 겁니다. 즉 10진수 52를 아스키 코드 10진수 52를 문자로 바꾸면 4가 되는 거고요. 문자 4를 아스키 코드로 바꾸면은 52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10진수 4와 그리고 문자 4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해서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문자 관련 함수를 볼 때 아스키 코드를 문자로 바꾸고 또 코드를 아스키 아스키 코드를 주면 걔를 문자로 바꾸고 또 문자를 주면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로 바꾸는 그런 함수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뒷페이지에도 계속 표가 있죠. 그래서 알파벳 문자들도 알파벳 문자 같은 경우에 대문자 A가 65고요. 소문자 A가 97이네요. 차이가 얼만큼 있는 건가요? 차이가 32가 있나요? 네, 차이가 32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단어가 들어왔을 때 전부 대문자로 바꿔라 라든가 전부 소문자로 바꿔라 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대문자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딘가요? 대문자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65에서 94이면은 대문자고요. 소문자는 어디부터 어디죠? 소문자는 97에서 122 사이잖아요. 그래서 소문자는 97에서 122 사이입니다. 그리고 같은 A와 A, B와 B를 보게 되면 더하기 32라는 차이가 있게 되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대문자가 들어왔는지 소문자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FU라는 단어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봐요. FU라고 들어오면 첫 번째 요 F는 아스키 값을 찾아보면 7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범주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얘는 대문자구나 라고 해서 더하기 32를 해줘요. 자, 지금 전부 소문자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더하기 32를 해주면 70 더하기 32니까 102가 되겠죠. 그럼 102에 해당되는 문자를 찾아보면 F란 말이에요. 스몰 f. 그래서 라지 F가 스몰 f로 바뀌고요. 두 번째로 U가 들어갔는데 U에 대한 아스키 값은 117이란 말이에요. 그럼 117은 요 범위 안에 이미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소문자니까 더해줄 필요 없이 그대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문자는 소문자대로 남겨두고 대문자는 소문자로 바꾸는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어디에는 데이터 값이 킴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디에는 킴으로 대문자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데이터 값은 대소문자로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랑 요 값을 서로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스펠이 같으면 모두 똑같이 처리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대소문자 처리라고 하는데, 전부 대문자로 바꾸든지 전부 소문자로 바꿔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좀 번외의 얘기였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그렇고 SQL에 이제 실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 아스키 코드를 가지고 뭘 했었죠? 우리가 아스키 코드를 가지고 그 범위를 확인해서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알아서 대문자면 어떻게 하고 소문자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하면은 굉장히 재미는 있지만 귀찮은 일인데, 그런 것들을 다 함수에서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문자형 함수를 저희가 먼저 볼 텐데, 이 문자형 함수의 실행 결과를 확인하고 그 기능을 유추하시오. 요거를 한 가지만 해보고 이제 뒤에 거는 보면서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어라는 함수가 있고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는 지금 셀렉트 문에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함수는 select where order by절에서 다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 결과를 바로바로 뽑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결과를 보면서 함수의 기능을 알고 싶기 때문에 결과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select 문이 편하겠죠. 그리고 그냥 자, 한번 같이 실제로 보면서 하죠. 자, 해보겠습니다. select. 자, select lower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lower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요 안에 문자열을 넣을 거예요. 문자열인데 대소문자를 섞어서 넣어볼 거예요. SQL export. 자,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를 섞어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select lower SQL export. lower라는 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함수는 뭐라는 함수겠어요? 이 함수는 얘를 뭘로 바꿔주는 함수겠어요? 자, 여기 있는 문자열 안에 있는 각 글자들을 전부 소문자로 바꿔주는 건데 해서 얘를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해보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select는 반드시 from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테이블을 필요로 하건 필요로 하지 않건. 그래서 아, 맞다. select는 항상 from이 필요하지. 이때마다 우리의 구세주가 있죠. from dual. 자,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의미 없지만 from dual을 넣어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SQL export가 다 소문자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어떻게 동작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ASCII 코드 값을 보고 얘가 어느 범위이면 32를 더해주고 어느 범위이면 그냥 출력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여기 lower SQL export 그 표현 자체가 컬럼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뭐 as result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여기에는 result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지금 한 방식으로 select 펑션 이름 그리고 from dual에서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모두 다 한 번씩 해보기를 바라고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글쎄요, 굳이 뭐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 lower의 반대겠죠. upper. 얘는 전부 대문자로 바꿔주는 게 될 거고요. ASCII랑 차, 얘는 두 개가 반대예요. ASCII하고 문자를 넣게 되면 그 문자의 ASCII 코드를 뽑아주는 거고요. 자, 여기 A라고 넣게 되면은 A라고 넣게 되면은 A의 ASCII 코드, O라고 넣게 되면은 O의 ASCII 코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ASCII 코드를 한번 뽑아볼 텐데 ASCII ASCII 하고 A를 한번 뽑아볼까요? 대문자 A를 해보면은 그 값인 65가 나오고요. 숫자인 5를 넣게 된다고 5가 나오는 게 아니라 5라는 문자의 ASCII 코드인 53이 나오는 거죠. 해서 ASCII 코드 값을 뽑아보고 싶을 때는 ASCII라고 쓰면 되겠고요. 거꾸로 10진수를 집어넣고 그거에 해당되는 문자가 뭔지 뽑을 때 우리 아까 5라는 걸 넣었을 때 ASCII 값이 53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CHR이라고 하고 53이라고 해볼게요. CHR 53이라는 거는 53이라는 코드를 갖는 문자는 뭐냐 하면은 5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ASCII 값이 65인 문자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대문자 A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지금 본 것처럼 네, ASCII와 차는 서로 반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문자를 넣으면 코드를 뽑아주고 코드를 넣으면 문자를 뽑아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요. 자, concate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쓰죠. concate이라는 것은 concatenate에서 문자열 두 개를 합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concat하고 rdbms란 문자열, SQL 하게 되면은 두 문자열을 합치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팁이
한번 해볼까요? 자, concat 해볼게요. concat 하고 rdbms 하고 sql 하게 되면은 두 개를 합치긴 합치는데 연달아 합치기 때문에 공백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합쳐진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만약에 이걸 원한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공백을 여기에 하나 넣든지 아니면은 뒷단어인 맨 앞에 넣든지 해서 공백을 추가해주면 띄어쓰기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concat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함수와 연산자의 차이는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함수가 만약에 많이 사용되게 되면, 너무 많이 사용되게 되면 이렇게 concat이라고 쓰기도 귀찮다. 그러면은 concat이라는 함수에 대응하는 기호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 그 기호를 우리가 연산 기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concat 함수도 문자열에선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문자열 두 개를 결합하는 연산 기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거는 이렇게 파이프 두 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파이프는 엔터키 위에 있는 애가 되겠죠. 해서 보면은 select하고 얘와 얘를 두 개를 연결한다 보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concat 함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호는 요 파이프 기호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substring은 우리 액세스로 치면 mid에 해당하는 함수이고요. 문자열이 긴 게 있을 때 그 문자열 중에 일부를 뽑아내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substring하고 문자열을 주고 숫자를 하나 줄 수도 있고 두 개를 줄 수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substring substr 괄호 열고요. 좀 긴 걸 한번 해볼게요. SQL export. 자, SQL export. 자, 하고 O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보면은, 자, SQL export라는 데에서 다섯 번째 부터 끝까지 뽑아라 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처음부터 세어보면 SQL 공백 2. 자, 다섯 번째 해당되는 거는 라지이고요. 그 뒤를 출력하라 그러기 때문에 export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섯 번째 위치에서부터 세 개만 출력해라 그러면은 예상하다시피 EXP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substring 어느 문자열에서 숫자를 하나만 주게 되면 그 위치부터 나머지 다 이런 뜻이고요. 숫자를 두 개 주게 되면 첫 번째 위치부터 몇 개, 두 번째 개수만큼, 자 5번의 위치부터 3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가 length일 것 같아요. length하고 문자열을 넣게 되면 그 문자열의 길이를 출력합니다. 자,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보면, 자, substring 이 부분을 length로 바꿀게요. length length로 바꾸고, 뒤에 파라메타는 length 함수의 경우에는 문자열 하나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얘가 값이 SQL 공백 export 이렇게 되니까 총 10개의 길이가 나오면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자열의 길이가 10이다.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자열 함수가 되겠고요. 아, 뒤에 또 있나요? 네, 뒤에 또 있네요. 자, ltrim, rtrim, 그리고 그냥 trim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ltrim이라는 거는 문자열의 왼쪽부터 시작해서 다른 문자를 만나기 전까지 지정 문자를 제거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요 말이에요. 자, 요 밑에 걸 먼저 볼게요. ltrim이라고 해서 문자열을 줬어요. 그리고 x라는 애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를 어디에서 얼만큼 하냐면
L트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X를 왼쪽에서부터 제거를 해요. 언제까지? X 아닌 다른 게 나올 때까지. 즉 얘네 3개가 날아가고 나머지가 답이 됩니다. 이 중간에 나오는 X들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X가 아닌 다른 애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하세요. X를 넣으면은 X를 쭉 제거하고 X가 아닌 나머지부터 살려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위에 걸 보면은 콤마 X 뭐 이런 거, 이 X에 해당하는 위치가 없잖아요. 즉 얘를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생략을 하면 마치 여기에 공백이 들어간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즉 L트림하고 실제로는 이 용도를 더 많이 써요. 아래 거보다는 위처럼 많이 쓰이는데 L트림 하고 나서 문자열만 넣게 되면은 왼쪽에서부터 공백을 제거해 나가요. 공백을 제거해 가다가 공백이 아닌 문자를 만나면 끝 해서 얘네를 남겨주는 겁니다. 즉 L트림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처럼 이제 X나 뭐 예를 들면 A를 넣어줄 수도 있고 뭣도 넣어줄 수 있겠지만 주로 위의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위의 형태로 사용될 땐 뭐냐 하면은 문자열이 시작될 때 시작되는 부분에 있는 공백, 즉 진짜 눈에 보이는 문자가 나오기 전에 있는 모든 공백을 제거해라 라고 할 때는 L트림을 쓰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제거할 수도 있어요. 즉 문자열의 끝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R트림을 씁니다. R트림도 마찬가지로 지정 문자를 주는 방식이 있고 안 주는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R트림을 준다. 그러면 G를 없애라고 했기 때문에 R트림이니까 오른쪽에서부터 걸린단 말이에요. 해서 얘네 둘만 날아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해서 L트림일 때는 왼쪽에서부터 해당 문자를 제거, R트림일 때는 오른쪽에서부터 해당 문자를 제거, 언제까지 하냐? 해당 문자가 아닌 다른 문자를 만날 때까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L트림과 R트림을 보통 합쳐서 많이 쓰죠. 왼쪽에서도 제거, 특히 이제 공백을 왼쪽 공백과 오른쪽 공백을 제거해라. 이 형태로 많이 쓰게 되는데, 자, 트림도 마찬가지예요. L트림, R트림과 마찬가지로 그냥 문자열만 담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를 없애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형식만 다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자, 그냥 문자열만 쓰는 경우는 똑같겠죠. 문자열만 쓰는 경우는 이렇게 썼듯이 지금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트림하고 그냥 문자열만 쓰게 되면 공백 제거하라는 얘기군. L트림, R트림이 아니고 그냥 트림이니까 양쪽에서 다 제거해야겠네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트림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려면 그건 이따 같이 한번 연습을 저랑 해볼게요. 그런데 지정 문자를 줄 때 그 방식이 달라요. 아까 L트림, R트림 같은 경우는 문자열, 콤마 뭐, 문자열, 콤마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트림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자를 제거할 거냐, from 어디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L트림과 R트림과 트림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 지정 문자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안 주는 경우에는 공백 문자를 제거하라는 뜻이고요. 지정 문자를 줄 때 L트림, R트림에서 주는 방식과 트림에서 주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트림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같이 보면 select L트림, R트림 말고 그냥 트림으로 할게요. 트림 작은 따옴표 공백 ABC 공백 뭐 이런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냥 ABC가 나오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length 중첩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함수의 중첩. 그 말은 뭐냐면 length라는 함수 안에 트림이라는 함수를 넣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트림을 하고 나서 트림을 하기 전에 ABC의 길이를 구하면 얘는 8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ABC에다가
왼쪽 오른쪽 공백이 왼쪽에 3개 오른쪽 2개가 있으니까 8이라는 길이가 나오고요. 만약에 트림을 하게 되면은 양쪽 공백이 제거되니까 이때는 길이가 3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자열에 대해서 좀 정교한 비교를 할 때 여기 있는 공백이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 어디에 값이 이 수많은 값 중에 하나가 공백이 들어있었다라면은 뭐 오른쪽에 들어있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공백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공백이 들어있으면 왜 이 조건으로 걸었는데 왜 뭐 킹으로 걸었는데 얘도 킹인데 안 나왔지? 봤더니 앞이나 뒤에 공백이 있어서 서로 다른 문자로 다른 값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트림을 이용해서 공백을 제거하고 그 공백이 제거된 깨끗한 상태에서 비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몇 가지 문자열 함수를 섞었네요. 플레이어라는 테이블 우리 이제 잘 알고 있죠.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에 플레이어 네임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문자라 하면 여기서는 부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준이 될 거고 호가 될 거고 맨 마지막 문자를 별표로 대체를 하는 이렇게 비식별화, 뭐 이 정도에서 비식별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식별화하는 칼럼을 만들어라. 자, 뭐가 필요할까요? 네, 뭐가 필요할까요? 네, 전략을 한번 잘 세워보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맨 첫 글자를 바꾸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문자를 바꾸려면 어디서 잘라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이 다 3글자라면 3번째 거를 잘라버리면 되는데 4글자 사람, 2글자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랭스라는 거를 써서 이 이름의 몇 글자인지를 알아내고 그 중에 만약에 총 n 글자였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한번 힌트를 드릴 테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위에 정답을 적어 놓고 하나씩 풀어 볼게요. 자, 우선 select player name from player.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플레이어 네임만 쭉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일단 이 플레이어 네임이 몇 글자인지 알기 위해서 length 플레이어 네임 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각 플레이어 네임의 길이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 길이를 이름을 일단 as 비식별화 라고 해서 플레이어 네임의 길이를 비식별화라고 일단 찍어봤어요. 임시로. 어떻게 할 거냐면 서브 스트링을 할 건데 앞에서부터 몇 개를 뽑아오냐 하면 전체 길이 빼기 하나만큼. 만약에 이름이 4글자짜리면 3개를 뽑아오면 되고요. 이름이 3글자짜리면 2개를 뽑아오면 되고 이름이 2글자짜리면 하나만 뽑아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구현하냐 하면 일부를 뽑아와라. substr 일부를 뽑아와라. 어디서 뽑아오냐 하면 플레이어 네임에서 뽑아와라. 그런데 어디서부터 뽑아오냐? 첫 번째 글자부터 뽑아서 몇 개를 뽑아오냐? 문자열 전체의 길이.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뽑아오니까 똑같이 뽑아오는 거잖아요. 자, 그대로 뽑아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length 빼기 1을 뽑아야 한 글자를 덜 뽑아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마지막 하나는 별표를 붙이면 되는데 concat 함수를 씌워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처럼 파이프로 연산자를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연산자를 썼으니까 저는 이번에 concat를 써볼게요. concat concat 함수를 써서 앞에는 얘를 붙이고요. 그리고 콤마
뒤에는 네, 이렇게 별표를 붙여서 위와 아래는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수행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여기에서 마지막 한 글자를 별표로 바꾸는데 이렇게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는, 생각해보면 복잡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단일행 함수, 내장 함수 중에 문자형 함수에 대해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